1쪽부터 볼게요. 1쪽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제 후딱후딱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A에 적용한 힘의 크기가 지금 F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A가 받는 힘이 F니까 B가 받는 힘도 똑같이 F겠지. 이것도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니까 얘가 이쪽으로 F를 받았으면 얘도 이쪽으로 F를 받았을 거야. 근데 그 F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K D 제곱분의 얘 Q 곱하기 얘 Q, 그래서 Q 제곱, 이게 얘가 받는 힘 F란 말이야. 서로가 받는 힘 F란 말이야. 근데 거리를 2D로 하겠대. 거리를 2D로 늘려주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지. K 4D 제곱분의 QQ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면 기존의 F였던 거에 비해서 4분의 1배가 되겠지. 거리가 2배가 되면 R 제곱의 비례에 반비례하니까 힘의 크기는 4분의 1배가 된다. 4분의 F가 된다. 자, A의 전해량을 2배로 할 거래. 그럼 아까 전에 식이 요거였는데 A 전해량이 2Q가 된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힘의 크기도 역시 2배가 되겠다. 왜? 아까는 요거였는데 지금은 D제곱분의 K 2Q 곱하기 Q 이렇게 되니까 힘이 2배가 돼서 2F가 된다. 그래서 얘도 2F를 받고 얘도 2F를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금속 구슬이 있대. 금속 구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이 상황 4Q-2Q 있었을 때 얘에 작용하는 힘이 F라고 돼 있는데, 요 F는 혹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기겠네. 인력이 작용하겠네. 요 크기가 F라 했으니까 얘 크기도 당연히 F일 거야. 작용 반작용으로. 근데 요 크기가 지금 얼마인 거냐면 K D 제곱분의 요거 곱하기 요거 4Q 곱하기 2Q, 그러니까 8Q 제곱이라는 크기의 힘을 받고 있다. A도 받고 있고 B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이었고, 요 크기를 F라고 하자라고 지금 문제에 주어준 상태인데, 이 두 구슬을 접촉시킨대. 접촉시키면 4Q랑 마이너스 2Q 붙였으니까 합쳐가지고 2Q 됐을 거고, 떨어뜨리면 QQ 나눠지게 되겠지. 그러면 Q와 Q인 놈을 D만큼 떨어뜨려 놓은 상태니까 힘의 크기가 K D제곱분의 QQ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아까 요 힘 F였던 크기의 8분의 1배가 되니까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8분의 F다.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역시 8분의 F다.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받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하재. 이때 B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은 어떠냐 라고 물어봤는데, A가 받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 개의 물체가 있는 경우에는 A는 B가 받는 힘 따로 구해주고, B로 인해 받는 힘 따로 구해주고, C로 인해 받는 힘 따로 구해줘가지고 그걸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였잖아. 자,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K D제곱분의 QQ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고, 파란색으로 C가 당기는 힘 구해볼게. C가 A를 당기고 있지. 얼마? K, 거리가 2D니까 2D의 제곱, 그러니까 4D의 제곱분의 QQ. 그래서 전부 합쳐가지고 요거 더하기 요거만큼의 힘을 A가 받고 있다. 요거 계산해주면 K, 요거 4D제곱분의 4Q제곱이니까 4D제곱분의 5Q제곱이라는 힘을 받고 있고, 이게 F다 라는 소리잖아. 자, 근데 이때 B가 받는 힘의 크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A가 가한 힘의 크기랑 B가 가한 힘의 크기 두 개를 구하면 되겠지. 근데 아까 전에 요 우리가 빨간색으로 썼던 요게 B가 A를 당기는 힘이니까 A가 B를 당기는 힘 역시 똑같겠죠. 그래서 B는 왼쪽으로 A가 K D제곱분의 Q제곱이라는 힘으로 왼쪽으로 당기고 있다. 근데 요 C라는 놈은 어때? C라는 놈은 B를 요쪽으로 밀고 있지. 똑같이 마이너스니까 얼마? K D제곱분의 Q제곱. 그래서 총 이거 두 개 더해주면 K D제곱분의 2Q제곱이라는 힘을 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아까 전에 요거를 F라고 하자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K D제곱분의 Q제곱이 이 양변은 5분의 4로 나눠주면 5분의 4F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여기다가 5분의 4 곱하고 여기다가 5분의 4 곱한 거야. 그래서 요렇게 해서 K D제곱분의 Q제곱이 5분의 4F라고 된 거고, 지금 요거 구하는 거니까 2Q제곱이잖아. 여기다가 2 곱하면 요거 숫자 나오지? 그러면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5분의 8F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다. 그리고 방향은 이 방향과 이 방향을 합쳤으니까 왼쪽 방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상황. 자, 그 다음에 A, B는 같은 전해량을 가지고 있고 A가 받는 힘의 크기가 0이다 라고 돼 있는데, A가 받는 힘의 크기가 0이다 라는 소리는 이제 얘가 플러스인데 이 플러스인 놈은 얘를 이렇게 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C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돼. 그지? 마이너스여야 이 C가 A를 반대 방향으로 당겨가지고 얘의 힘이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맨 처음에 배웠던 거라 가지고 설명했을 때 그냥 직접 계산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B가 A를 미는 힘이 왼쪽으로 이제 D 제곱분의 K QQ다. Q 제곱이다. 근데 얘는 이제 3D니까 3D의 제곱, 그러니까 9D 제곱 분의 K Q 곱하기 C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힘 똑같아야 되니까 C가 9Q다 이렇게 식으로 써서 풀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찌됐건 수업 시간에 한 번 다 수업했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시험 기간이라 다시 공부하려고 보는 거잖아. 혹시 놓쳤을 부분 공부하려고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거리가 지금 A, B가 거리가 1이야. 거리가 1 대 AC는 거리가 3이지. 거리 B가 1대 3이면 힘의 크기를 구할 때 1의 제곱분의 어쩌고랑 3의 제곱분의 어쩌고이기 때문에 1분의 전하량, 9분의 전하량 이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리가 1대 3이면 전하량은 1대 9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바로 마이너스 9Q다 이렇게도 풀 수가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B가 받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하재. B는 어디로 힘을 받을 거냐면 A가 B를 밀고 있고 C도 B를 당기고 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힘 F를 받고 있을 거야. 근데 C가 받는 힘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스킬을 이용해서 직접 구하지 않고 풀 수가 있죠. 어떻게 구하냐면 A가 받는 힘, B가 받는 힘, C가 받는 힘 다 합친 이 토탈 힘이 0이 나와야 된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A가 0, B가 오른쪽으로 F면 C는 무조건 왼쪽으로 F라는 힘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야 모두가 받은 힘을 다 합치면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C가 받은 힘의 방향과 크기는 왼쪽으로 F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문제도 이제 좀 외워두면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 C라는 친구를 이 B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힘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대. 힘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있었다는 건 어느 한 점에서 힘이 0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고, 그 점을 기준으로 이쪽에선 힘을 뭐 왼쪽으로 받았으면 이쪽에는 오른쪽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받다가 이쪽에서 왼쪽으로 받는다던가, 아무튼 힘이 0인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였잖아. 자, 근데 이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힘이 0인 부분이 있다라는 소리는 일단 첫 번째, 반드시 A와 B는 부호가 달라야 됐었지. 왜? 한 놈은 당기고 한 놈은 밀고 그래야 힘이 0인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고, 누가 더 전하량이 큰지도 알 수가 있었어. 무조건 뒤에 있는 놈의 전하량이 훨씬 커야 된다. 왜? 앞에 있는 놈의 전하량이 크면 거리도 가까운데 전하량마저 커버리면 B가 A를 무조건 이겨버릴 거란 말이야. 가까우나 뭐나 무조건 B가 이겨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까워도 B가 땡기는 게 이기고 멀어도 B가 땡기는 게 이기니까 힘이 0인 거 없이 계속 땡겨버릴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뒤에 있는 놈의 전하량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굉장히 큰 놈이고 얘는 마이너스지만 조금 작은 놈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하면 좋았던 게, 이렇게 뒤에 있는 전하량이 크고 앞에 있는 전하량이 작아. 자, 이 경우에 이 C가 여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요 가까운 놈의 영향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C는 B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마이너스의 인력을 많이 받아서 왼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C가 요 힘이 0인 부분을 기점으로 뒤로 넘어가게 되면 가까이 있는 얘보다 전하량이 큰 요 먼 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서 여기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야. 자, 그래서 B의 전하 종류는 A가 플러스니까 B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되고, 전하의 크기는 A가 무조건 커야 되고, 그지? 그리고 얘를 C를 요쪽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요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 가까울 때는 얘 영향을 받아서 인력, 멀 때는 얘 영향을 받아서 청력을 받는다. 근데 요 C를 A의 왼쪽에다 옮겨 놓을 거래. 자, A의 왼쪽에 옮겨 놓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A가 이제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야. 근데 요 놈이 지금 전하량이 아까 더 크다 그랬잖아. 근데 C를 여기다 놓지. 그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A는 가뜩이나 전하량도 큰데 거리조차 가까워. 그러면 B는 A를 영원히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A는 C를 항상 밀어버리는 거고, 가까울 때도 A가 이겨서 밀어버리고 멀 때도 A가 B를 이겨서 계속 밀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C가 A의 왼쪽에 있다면 힘의 크기가 0인 부분 없이 언제나 왼쪽으로 밀려나게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없다 이렇게 하면 되죠.